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웨이크업 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2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6년차 대학생 융진입니다. 쿄가님, 독일어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가 있을까요? 쿄가님, 독일어 처음 배웠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어떤 생각이 처음 들었나요? 저는 독일어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 독일어 배운 사람 전혀 한 명도 없었어서 저는 그냥 이게 어떤 언어인지도 모르고 정말 남들이 아무도 안 배우니까 내가 좀 하면 내가 잘하는 축에 속하겠다 하고 약간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배울 때 뭔가 독일어 발음이 굉장히 사납더라던가 뭔가 단어가 엄청 긴 단어가 많이 있어서 막 힘들진 않았나요? 이 발음이 사나운 건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그 우리나라 욕할 때 시옷 발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독일어에서 시옷 발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약간 네. 좀 독특하게 들리긴 했어요. 막 엄청 힘들지 않았어요? 독일어 배울 때? 저는 그때 약간 원래 제 주전공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워낙 사회과학대였거든요. 그게 더 힘들었어서 독일어에 대해서 별로 힘들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약간 도피처럼 독일어를 시작한 거라서 저는 마냥 좋았었어요. 그 왜 독일어에는 그 왜 명사의 성이 3개나 있잖아요. 왜 프랑스어는 제가 알기로는 2개고 네. 스페인어도 제가 알기로 2개인데 독일어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네. 뭔가 그런 거에 힘든 점은 없었어요? 아, 이거 왠지 힘들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힘들거든요. 저는 아직도 힘들거든요. 아니, 다들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독일어 과외 해주면 학생들도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정말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고 하라니까 하고. 저는 그 영어가 더 힘들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독일어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해서 괜찮았어요. 신기하네요. 전 아직도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명사가 또 성이 3개나 있으니까 뭔가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독일어 배우시는 분들이 홍경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막 초반에 관사랑 명사 성 외우다가 네. 독일어를 그만 배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많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네. 네. 그게 참 사실 제가 그나마 독일어를 오래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독일어에 대한 아무 사전 지식 없이 그냥 교수님들이 외우라는 거 외우고 하라는 거 하고 약간 이게 어렵다거나 막 않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명사의 성이 3개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어 저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계속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물론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뭔가를 맨날 외워야 하는 건 맞는데 뭔가 단어를 외웠는데 명사의 성을 까먹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줄 놨어요. 그냥 '아 틀리면 또 틀렸네.' 이렇게요. 진짜 맞아요. 사실 힘들긴 해요. 이게 독일의 모든 명사가 여성, 남성, 중성으로 나뉘는데,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남성이고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고, 이런 게 특정 몇몇 명사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명확한 규칙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중성 명사에 책, 집, 날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왜 중성일까 연관시켜서 외우려고 해도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달달달 외워야 했고요. 저는 근데 외우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는 여기 명사 성 외우는 거 그냥 놨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만 바짝 잠깐 외우고 바로 까먹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명사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독일어 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평생 외워도 계속 까먹고 틀리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도 그냥 저도 그냥 오래 사니까 익숙해진 거지 네. 뭔가 네. 한 번에 외우라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전부 다 외우라 그러면은 맞아요, 왜 맞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이게
명사 때문에 명사의 성 때문에 이게 독일어 원어민이냐 아니냐 뭔가 되게 쉽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쵸. 발음이 아무리 좋아도 명사 성 틀려버리면 관사에서 딱 바로 나타나니까 약간, 이 사람 잘하는데 명사 여기 관사를 틀렸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옛날은 아니고 한 2-3년 2년 전인가? 그 대학교 친구랑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걔 친구랑 걔 남자친구였던 다른 친구랑 이제 밥을 먹으러 멘사에 가는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제 친구는 저를 맨날 보니까 이제 그냥 뭐 많이 고쳐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 같은 거를. 네. 근데 걔 남자친구가 자꾸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성을 계속 틀렸나 봐요. 아, 그래서 네, 친구는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그 남자애가 그러니까 남자친구 애가 제 친구의 남자친구가 네. 그 성을 자꾸 틀렸다고 그래서 막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상관없었는데 내 친구가 이제 변명하듯이 아이씨 사실 독일인 애들도 성 많이 틀리니까 상관없다고 위로해 줬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막 성 틀린다고 아무도 웃거나 그런 반응 보인 사람이 없던데? 참,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는 사람 중에 외국인이 있잖아요. 네. 그럼 뭔가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 왜 근데 그 남자애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 내가 되게 웃긴 실수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그것도 좀. 없는 그런 실수였나 보네요. 원어민만 이해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이후로는 웃지 않아요. 그 이후로는 그게 딱 첫 번째 찾기였어 가지고 음. 제가 독일어 그때 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웃지 않아요. 지금은 잘 얘기하고. 용지님의 그 성 틀리는 거에 이제 익숙해졌나 보죠. 그럴 수도 있고 요즘 덜 틀리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 대단해. 역시 6년 차는 달라요. 저는 밥 먹듯이 틀리거든요. 저도 밥 먹듯이 틀리는데 좀 덜해질 것뿐이에요. 그래도 뭔가 청취자님들이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해요. 왜냐면 그래도 오래 하다 보면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여성이겠구나, 남성이겠구나, 중성이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너무 겁 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처음에는 다 틀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독일어에 흥미가 생겼다가도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독일어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막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실용적인 상황별로 쓸 수 있는 독일 생활 표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독일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 규칙은 과감하게 빼버리거나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설명하고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달달달 위에서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주옥 같은 문장들만 모아봤어요. 독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취미로 새로운 언어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언어를 시작할 때 중요한 건 일단 소리 내서 말을 해보는 거잖아요. 문법이 맞든 틀리든 말이 되든 안 되든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 명사 성을 틀리면 사실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거 다 틀리게 말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잘 이해하더라고요. 뭐 독일인들도 독일어 어려운 거 알아서 뭔가 독일어로 뭐 말하려고 시도하면 사람들이 독일어 못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대단하게 생각하지. 맞아요. 관사 틀리는 거 한국어로 따지면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융진과 밥을 먹는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책에게 나를 줘 이런 거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 바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맞아요.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Guten Morgen, Sie hören gerade Wake Up in Germany. 경관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 좋은 아침 아닌데요. 용진님, 처음에 독일어 인사 배울 때 왜 아침, 점심, 저녁, 밤 인사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로로 퉁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언제 만나든 그냥 시간 따지지 않고 안녕하세요로 다 해결되잖아요.
저도 그게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구튼 모닝이야 하고 바로 안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래도 좀 오래 살았다고 먼저 좋은 아침 하고 얘기하긴 해요. 현감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동료들한테 제가 먼저 항상 구텐 모겐 하고 인사하거든요. 근데 다들 그러면 제가 먼저 구텐 모겐 하면은 상대도 구텐 모겐 해주잖아요. 근데 회사니까 안 해주고 다들 그냥 한숨만 쉬어요. 진짜 어떻게 대답하냐면 몬타 이래요. 그리고 이게 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날도 그러면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날이니까 화요일 날 구텐 모겐 또 해요. 그러면은 노 딘스탁 이러고요. 아직도 화요일이야. 그니까요. 아직도 화요일이라고. 근데 그거 그냥 인사로 하는 건데 아침부터 회사 출근하기 싫어하는 거는 어디든 다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나름 그러니까 사무실 언어는 다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할로라고 하거나 구텐 모겐에서 좋은이라는 뜻의 구텐은 빼고 그냥 아침이야. 모겐 이러고 인사해요. 독일에는 인사 표현이 다양하게 있는데 할로는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저는 할로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선 시간별로 쓰는 인사에는 아침, 낮, 저녁, 밤 인사가 있어요. 평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침에는 Guten Morgen, 오후 시간대에는 Guten Tag, 저녁 시간에는 Guten Abend, 그리고 밤에는 Gute Nacht라고 해요. 이 Gute Nacht는 자러 갈 때만 잘 자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근데 아침이 모근, 낮이 탁, 저녁이 아벤드, 밤이 나흐트이니까요. 아침과 점심에는 구텐 안 붙이고 그냥 모겐이라거나 탁이라고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원래 좋은이라는 뜻의 형용사는 gut이거든요. 그런데 독일어에는 명사의 성이 있어서 형용사 어미가 같이 변해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 다른 소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gut morgen이 아니라 guten morgen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대는 guten Tag. 그런데 여기서 밤이라는 뜻의 nacht는 혼자서 여성 명사라서 guten Nacht가 아니라 gute Nacht가 되는 거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침, 낮, 저녁 인사는 guten Morgen, guten Tag, guten Abend라고 하고 밤에 잘 자라고 인사할 때만 gute Nacht라고 한다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렇군요. Gute Nacht. gute Nacht. 네, 이렇게 시간대별로 하는 인사들은 독일어권 어디를 가서 쓰던 어색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별 인사 표현 외에 각 지역에서만 많이 쓰는 표현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맞아요. 독일 북부에서는 모인 혹은 모인 모인 이렇게 두 번 말해요. 아침이라는 뜻인 모르겐에서 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원래는 저지 독일어라고 불리는 플랫도이치에서 유래했어요. 아름다운, 좋은,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편하게 쓸 수 있는 인사예요. 여기 제가 사는 남부에서는 뭐 세아부스라고 하는 걸 되게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은 세아부스가 중부 유럽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되게 친근하고 전통적인 인사라고 합니다. 독일 내에서는 예를 들면 뭐 라인란-팔츠, 바든-württemberg, 뭐 바이에른, 헤슨, 튜ringen, 사알란드 같은 주에서 많이 쓰인대요. 세아부스는 사실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라틴어로 노예나 하인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아부스라고 인사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는 "당신의 봉사해를 의미한다고 해요. 저는 제아부스 발음이 별로 입에 딱 달라붙지 않아서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었는데 약간 이 단어의 유래를 알고 나니까 별로 쓰고 싶지 않네요. 네. 저도 이 얘기는 근데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쓸 때마다 뭔가 노예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왠지 뭔가 더 안 쓰게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경험상 남자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인사말도 있나요?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에서 쓰는 인사로
그리스 꽃이 있어요. 바이에른 살 때는 사실 들어본 적은 없는데 비엔나 살 때는 항상 다들 그리스 꽃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특히 마트에 가면 보통 독일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계산원들이랑 짧게 인사 건네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보통 할로 하고 말던데 오스트리아에서는 계산원들도 그리고 장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다들 서로 그리스 꽃이라고 해요. 뜻을 보면은 곧 grüßt dich라고 신이 너에게 인사한다, 안부를 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이게 독일 특유의 발음 기호 중 하나인 우 umlaut가 들어가서 발음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사실 제대로 발음하는지 모르겠네요. 오 음라우트랑 우 음라우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우 음라우트 뭔가 괜찮은데 오 음라우트 너무 어려워요. 오 네, 음라우트. 저는 나름 제 딴에는 이제 좀 이 발음 좀 제대로 된다 하고 자부심 가지는데 가끔 친한 독일 애들은 제가 umlaut 발음하고 나면 약간 웃어요. 웃긴 웃어요. 아, 그래서 한번 막 트레이닝 시켜주는데 전 똑같이 하는데 다르게 들리나 봐요. 어쩔 수 없죠. 트레이닝. 아무튼 독일어권에서 가장 무난하게 통용되는 건 할로예요. 이외에 영어로 hello, hi, hey도 자주 쓰는 편이고요. 저 올 초에 은퇴한 우리 팀장님은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헬로 하면서 들어왔었어요. 오, 헬로. 헬로 아니고 헬로. 헬로. 귀엽다. 진짜 귀여웠는데. 네. 평가님 계신 곳에서도 나 많이 쓰나요? 나? 왜, 이 소리 인사하는 일종이잖아요. 독일인들이 막, 나! 맞아요. 이러면서 뒤에 톤 올릴 때 뭔가 귀엽지 않나요? 왜 막, 할로 나? 아니면 뭐, 나? wie geht's dir? 이렇게 하고 물어보잖아요. 아, 진짜 그 발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나도 독일어권에서는 다들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전 친구들이 처음에 막, 나? 하면은,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약간, 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리고, 한국어 하는 건가? 나? 나? 너?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인사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그냥, 뭐 말하기 전에 붙이고 그냥 안녕 이런 뜻이라는 거 알고 나선 좀 신기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발음하려고 하면은 좀 오글거려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좀 살았다고 막 그냥 친구한테 나? 이러고 장난치고 그래요. 아휴, 아무튼 정말 여러 가지 인사가 있는데 입에 딱 달라붙는 거 하나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만난 사람이고 이제 자기소개를 할 참이다. 그럴 때는 모인, 나, 헬로 이런 것보다는 역시 할로가 제일 무난해요. 할로 하고 성 빼고 그냥 이름만 말하면 돼요. 할로, ich bin 기온가. 할로, ich bin 기온가. 안녕, 나는 기온가야.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볼 때는 heißen이라는 동사를 많이 써요. 이름이 어떠어떠하다라는 뜻이에요. Hallo, ich bin Kyunga. Wie heißen Sie?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해서 어떻게라는 wie에다가 heißen Sie?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Was heißen Sie? 아니고 wie heißen Sie예요. Hallo, ich bin Kyunga. Wie heißen Sie? Ich heiße 형신. 또 다른 표현으로는 mein Name ist 형신도 있어요. 내 이름은 융진이야, 뭐, 형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존댓말이라고 할 게 거의 없는 영어랑 비교했을 때 독일어는 나름대로 존댓말이 있어요. 너를 쓴다고 해서 반말은 dutzen 한다고 하고 존댓말은 sie, 당신이란 뜻이거든요. sie를 쓴다고 해서 sitzen 한다고 해요. 그냥 어르신들을 처음 볼 때나 상하 관계가 확실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를 예로 들자면은 교수님한테는 늘 sie라고 했었는데 뭐 상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 뭐 같은 직급에 있거나 그럴 때,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저 옛날에
학교에서 뭐 아직도 하긴 하는데 프락티쿰 실습 같은 거 할 때 조수들 있잖아요. 조수들도 다 박사하는 학생들인데 그때도 다 두센하고 반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진짜 상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다 나이 관계없이 반말을 써요. 그래도 한국처럼 늘 나이나 직급에 따라서 존댓말을 쓰진 않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사수는 저보다 20살 더 많고 직급도 훨씬 높은데 그냥 처음부터 별다른 존칭 없이 바로 두라고 했어요. 뭔가 같은 직급의 동료로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처음 인사했던 건 과장급 사수였는데 저한테 바로 두쯤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장급 사수가 다른 동료들한테도 처음 인사할 때 바로 두쯤 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인사 갔을 때도 팀장님들한테 그냥 바로 두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었어요. 어, 저는 아직 독일에서 사회상의를 안 해봐가지고 몰랐네요. 근데 저 여기 오래 살면서 늘 하던 고민이 있었거든요. 언제 두를 쓰고 언제 z를 쓰는지. 그래서 맨날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늘 z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왜 그 다음에 두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지켜보고 내린 결과가 뭐냐면 딱 보이는 게 나랑 같은 또래인 것 같다. 어려 보인다. 그러면 그냥 두 너라고 하는 아, 거예요. 맞아요. 진짜. 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딱 그러니까 액면가 얼굴 보이는 게 어려 보인다. 맞아요. 그러면 그냥 두. 맞아요. 독일인들도 안 물어보거든요. 젊어 보이면. 그래서 저는 보통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어르신 분들께 Sie 한국말로 하면 당신? 뭐 당신을 써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괜찮다. 뭐 너를 써도 된다. 그러면 그때 두라고 해요. 옛날에 알바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알바 면접 봐주신 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잘 막 Z라고 하다가 갑자기 와이스투가 나온 거예요. 아, 영어로 하면은 you know 같은 말인데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좀 습관이 돼 있었거든요. 맛있어? 그래서 갑자기 면접을 보는데 와이스투가 나온 거예요. you know 막 이런 거예요. 그 면접 봐주시는 분한테. 그래서 어, 엄청 당황했었어요. 너 진짜. 아니? 네, 너 아니 그분이 괜찮다고 그러긴 했는데 저는 조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뽑힌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엔 안 뽑혔어요. 어. 아이씨, 아쉽게도. 어쨌든 되게 아찔했었어요. 그거 얘기하고. 아, 진짜 그랬겠네요. 저는 전에 한번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저는 손님한테 다 독일어로 존칭을 했었거든요. 근데 2명 손님이 있었는데 지라고 그러니까 한 명한테 존칭해도 지고 2명한테 존칭해도 지인데 그때 갑자기 2명한테 존칭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희라는 이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어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표정이 사실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지라고 했어야 되나 아무튼 저는 어쨌든 이런 경우에 지를 써야 될지 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저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고 그리고 오래 볼 사람이 아니다. 자주 볼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그냥 지쯤을 해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라던가 그런데 워낙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독일인들 개별 성향에 따라 또 달라서 용진님 말대로 우리보다 나이가 좀 더 많다 싶으면 지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제일 무난하죠. 네, 안전한 길로 가는 게 네, 가장 안전한 게. 처음부터 두루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랄까 부담스럽다기보다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좀 따지는 독일인들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안전하게 Z로 가는 게 네. 그래서 막 그 사람도 이제 우리랑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격식 차릴 필요 없다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 두라고 하자고 바로 얘기를 꺼내요. 네, 바로 얘기해 주니까 네. 네. Z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Hallo Na, wie heißt du? Ich heiße 형신. Und du? Ich heiße Kyunga. ich heiße 말고도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my name is라고 하잖아요. 독일어도 비슷해요. Mein Name is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Hallo, mein Name ist 형신. Hallo, mein Name ist 형신. 여기서 남의 성이 여성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성이에요. 그래서 meine Name라고 하면 안 되고 mein Name라고 해야 합니다. 왜 What is your name? 영어로 What is your name? 이렇게 질문할 때 독일어로는 Was ist dein Name? 라고 해야 되고요. Hallo, ich heiße 형신. Was ist dein Name? Hallo Hyungshin, mein Name ist Kyunga. Hallo, guten Morgen. Sie hören gerade Wake Up in Germany. Hallo, ich heiße 형신. Was ist dein Name? Hallo Hyungshin, mein Name ist Kyunga. Woher kommst du, Hyungshin? Ich komme aus Korea. Wo genau? Bist du vielleicht aus Nordkorea? Nee, aus Westkorea. 오케이. 여러분, 방금 대화 이해하셨나요? 한국인들은 어디서 왔냐는 말을 한 두 번, 세 번 또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매번 받는데 대체 왜 모를까요? 일단 대화를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Hallo, wie heißt du? 안녕, 이름이 뭐야? Ich heiße 형신. Und du? 내 이름은 형신이야. 너는? Ich heiße Kyunga. 내 이름은 경아야. Woher kommst du? 너는 어디에서 왔니? Ich komme aus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어. Wo genau? 정확히 어디? Bist du vielleicht aus Nordkorea? 너 혹시 북한에서 왔니? 네, aus Westkorea. 아니, 나 서쪽에서 왔어. 아, 오케이. 그렇구나. 서쪽. 서한국. 서한. 서한? 아니, 사실 막 대놓고 북한에서 왔냐고 콕 집어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다들 코리아라고만 하면은 북한에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관심 없는 그 어딘가 다른 쪽에서 온 건지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왔냐고 묻는 질문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니고 외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댓글 하나를 봤었거든요. 누가 "어느 쪽에서 왔니?"라고 물어보면 그냥 "서쪽에서 왔다."고 하라고. 그래서 근데 남한이랑 북한이랑 나라가 다르니까 "어느 쪽에서 왔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해가 가면서도 가끔 너무 귀찮은 아, 거예요. 맞아요.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서쪽에서 왔다고 하는 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한번 써먹어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는 갸웃갸웃하면서도 서쪽 코리아는 처음 들어본다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정정이 됐어요. 이게 또 막 그걸 한없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니, 남쪽에서 왔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근데 서쪽에서 왔다고 말하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한번 꼭 써먹어 볼게요. 저는 항상 제 국적을 말할 때마다 그냥 ich komme aus Korea 이렇게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코리아에서 왔어 라고만 했었는데 이 자꾸 반복되는 그런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서 언젠가부터는 저도 모르게 알아서 ich komme aus Südkorea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다 그냥 계속 "südkorea라고 그러니까. 맨날 얘기해요 그냥. 그니까요. 처음부터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귀찮아 가지고 한 번에 "südkorea라고 하면 이제 편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다음에 웨스트 코리아라고 얘기해보고 한번 후기 꼭 들려주세요. 왜 바로 정정해주지 말고 진심으로 얘기해서 진짜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해서 한 달은 믿게 만드는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다음에 기회가 오면 꼭 시도해 볼게요. 정말 정색하고 서쪽에도 한국이 있어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한번 쳐다보면 되니까. 뭐 이렇게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이제 정정해주는 거. 그리고 다시 만날 사람이면 정정해주고 안 만날 사람이면 그냥 뭐 아예 그럴 땐 똑바로 얘기해줘요. 웨스트 코리아에서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런 일을 또 겪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 로고 만들어준 친구 있잖아요. 베라라는 친구인데 벨라루스에서 왔어요. 벨라루스가 폴란드랑 러시아 사이에 있는 국가인데 동유럽이지만 유럽연합에는 속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독일어로 벨라루스가 바이스 고스란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이스가 하얀이고 고스란트가 러시아라서 하얀 러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그 벨라루스를 자꾸 러시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베라를 다른 독일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벨라루스랑 러시아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라한테 woher kommst du? 라고 물어보지 않고 러시아 어느 도시에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러시아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조금 민망했네요. 그래서 저는 벨라루스가 바이슬루스란트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에 요즘 맨날 나와요. 거기 독재자도 난리 나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진짜 많이 겪는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미안하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벨라루스가 바이스호슬란트라고 하는 거 전 처음 알았거든요. 정말요? 네, 저는 근데 벨라루스를 알았어요. 한국어로는 벨라루시인가? 어쨌든 그렇게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나라 이름을. 옛날에 지도 벨라루스인지 벨라루시인지 제가 옛날에 유럽 지도 볼 때 벨라루시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벨라루스든 용진님 벨라루시든 벨라루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근데 이 나라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라 이름은 안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고유 나라 이름인데 바이스호슬란트라고 하면 저도 일단 루슬란트일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이 친구도 네. 바이슬루스란트라고 하는 거 싫어가지고 자기 소개할 때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지금 되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되면 그냥 자기가 나 ich komme aus Weißrussland 이렇게 안 하고 ich komme aus Belarus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낫죠. 아니 그니까요. 바이스루슬란트 하면은 뭔가 아직도 루슬란트 그러니까 러시아에 속해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니까요. 아 뭔가 많이 겪을 때마다 한숨이 좀 나올 것 같은 이름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래서 또 바이스루슬란트.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약간 남한이야 북한이야 이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사실 약간 좀 짜증이 났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는 되게 머니까 유럽이랑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었는데 약간 바로 같은 유럽 국가끼리도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런 실수 안 하려고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려온다? 그러면은 이름이랑 국적을 항상 미리 물어봐둬요. 그리고 지도에서 위치랑 간단한 정보 정도는 확인을 해두거든요.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거는 친구가 잘못 알려줘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보통은 이래서 얘기도 많이 이어가고 서로 호감도 쌓고 그러는데 사실 유럽에 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국가들이 은근 많아요. 우리 아는 데는 약간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영국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뭔가 동유럽 쪽 그러니까 왜 러시아랑 가까이 있는 그쪽 나라들을 뭔가 처음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에스토니아 이 나라도 되게 생소하지 않아요? 뭔가 맞아요. 에스토니아, 그리고 옛날 그 유고슬라비아 지역 있잖아요. 유고슬라비아가 네. 90년대에 분리돼가지고 여러 국가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에서 분리되어 나온 나라가 뭐 코소보, 그리고 세르비아, 뭐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 나라 이름은 진짜 다 너무 어려워요. 어.
네. 유럽에 살다 보면은 많이 듣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유럽이니까 바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인데 독일은 이제 옆에 많은 나라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가 많은지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네. 외국인으로 막 독일에서 살다 보면은 사실 독일인보다는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쵸. 진짜, 진짜. 독일인 만나면 되게 신기해요. "우와, 독일인이다." 이러고. 맞아, 맞아. 저도 맨날 어학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전 교환학생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학할 때는 다 외국인 친구들밖에 없는 아, 그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때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외국인 친구들이랑 더 많이 연락을 하긴 하지만 네. 네. 아무튼 독일에 살면 독일어로도 한국어로도 생소한 국가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게 돼서 제가 2020년도 통계를 찾아봤는데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12.7%나 된대요.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출신 국가별로 통계를 내린 자료인데 용진님 한번 맞춰볼래요? 용진님이 느끼기에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독일에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터키가 가장 많을 거고요. 정답입니다. 네. 터키 100%.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첫 번째가 터키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순위 국가랑 차이가 또 되게 많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역시 터키가. 오. 그리고 그다음은 뭔가 북아프리카 쪽 아닐까요? 아니면 중동 쪽? 뭐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 했을 때 리비아라든가 모로코라든가 뭐 중동 쪽 했을 때는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으로. 왜 제가 경험해 본 따르면 이제 이쪽에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가지고 러시아 사람들도 왠지 많을 것 같고 체코나 슬로베니아 이런 쪽도 은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이민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민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유학이나 뭐 외노자로 온 경우도 다 포함해서 내린 통계예요. 아 그러면 중국인들이 많지 않을까요? 아, 근데 또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아. 리스트에 그 국가가 몇 개, 한 10개, 열 몇 개 이상 국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한국, 중국, 일본 아무 국가도 없었어요. 유학생도 치면 되게 중국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봐요. 근데 약간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네. 가장 많은 나라부터 독일로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네. Türkei, Polen, Syrien, Rumänien, Italien, Kroatien, Bulgarien, Griechenland, Afghanistan, Russland, Irak, Kosovo, Serbien. 딱 이렇게요. 아 그니까 터키가 제일 많고 1 위로 네. 그다음이 폴란드, 시리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그리스,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이라크, 코소보, 세르비아 순인 거네요. 의외로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런 쪽이 없는 게 눈에 띕니다. 그쵸. 그리고 중국도 없고 처음에 이거 신기했어요. 그래도 길 가다 음. 제일 많이 만나는 건 프랑스, 스페인, 영국 사람들 이런 분들 어디 가나 항상 있고 오 스페인 쪽 되게 많지 않아요? 왜 그 스페인이라기보다 그 왜 스페인어가 백그라운드인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스페인어 맞아요, 할 수 있는. 맞아요. 남미 쪽에서 온 그쵸? 분들도 진짜 네. 어디까진 있고 네. 네. 그리고 어딜 가든 안 보이는 사람들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 사람들. 그쪽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기하지 않아요? 저 옛날에 독일어 배울 때 독일어 학원에 네. 덴마크에서 온 친구 하나 있었어요. 아. 다시 갔긴 한데 네. 독일어 이제 배우려고 잠깐 왔다가 갔나 봐요. 음.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이 아니지. 스웨덴 위쪽 그 왜 북유럽에서 온 사람들 저도 많이 만나 보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저도요. 네. 아무튼 우리 인제 인사도 다 했고 이름도 물었고 서로 국적도 아니까 만나서 반갑다고 해야겠죠?
용진님은 보통 만나서 반갑다고 뭐라고 말하세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schön dich kennenzulernen. schön dich kennenzulernen 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나?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석이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사실 schön dich kennenzulernen 막 엄청 많이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오글거려 가지고 저한테. 그쵸. 그리고 저는 그거 너무 네. 길어서 아예 배울 때만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어요. 그냥 freut mich라고 하고 말아요. 저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 "너 만나서 반가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처음 알게 되고 그다음에 말 몇 번 해 보고 이제 갈 때 네. kennenlernen 사용해 가지고 schön dich kennengelernt zu haben 해 가지고 만나서 반가웠어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아하. 아 전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계속 그 약간 그냥 이게 자꾸 입에서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ich freue mich, dich kennenzulernen 막 약간 한없이 혼자 말하고 있고 그러면은 상대방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네. 아무튼 융진님 그러면 제가 멋진 융진님한테 우리 지금까지 위에서 배운 걸로 다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Hallo, wie heißt du? Ich heiße Hyungshin und du? Ich heiße Kyunga. Woher kommst du? Ich komme aus Korea. Ich auch. Oh, schön, dich kennenzulernen. Ich mich auch. 만나서 반갑다고 표현할 때 쓰는 동사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kennenlernen. 한국어로는 만나다라는 동사를 쓰긴 하는데 독일에서는 단순히 만나다, treffen 말고 누가 아는 사이가 되다라는 뜻의 kennenlern을 쓰잖아요. 맞아요. kennenlernen이라는 동사가 따로 있거든요. 독일에는. 영어로 하면 뭔가 이거 to get to know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게 되다 이런 거. 네. 영어가 더 쉬운 것 네. 같아요. 네. 이거는 동사 자체가 동사 이거 한국어로 약간 너무 끊어서 읽어보면 can, nen, le, nen 해서 한 5음절이에요. 예, 길죠, 이게. 근데 이게 이 말을 직역하면 왜 "너와 아는 사이가 되어서 좋다." 이래서 긴가? 좀 길긴 하네요. 네, 이래서 긴가? 예, 완전한 문전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Es ist schön, dich kennenzulernen"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schön, dich kennenzulernen 하는 거예요. 높임말을 써야 한다면 schön, Sie kennenzulernen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한국식으로 네. 아까 쿄가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한국식으로 끊어서 발음해 보면 schön, Sie kennenzulernen 이라고 하면 됩니다. 길어요. 제가 자주 쓰는 freut mich 많이 쓰세요, 여러분. 이 freut mich도 사실 정확한 문장으로 쓰면 Es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아니면 Es freut mich, Sie kennenzulernen 이라고 해야 돼요. Es freut mich 이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를 혹은 당신을 알게 돼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쁘다 한마디만 하는 거죠. freut mich. freut 이 동사가 기쁘게 한다는 뜻이고 mich는 나를 뜻하는 말이에요. freut mich.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ich auch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freut mich를 했으니까 나도를 말할 때는 mich auch라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mich auch 말고도 danke mich auch, ebenso, gleichfalls, freut mich auch 등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우리 대화를 한번 해 볼까요? 네, 우리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네. Hallo, wie heißt du? Ich heiße Hyungshin. Und du? Mein Name ist Kyunga. Woher kommst du? Ich komme aus Korea. Ich auch.
Oh, schön, dich kennenzulernen. Gleichfalls. 여러분은 지금 독일 생활 팟캐스트 Wake Up in Germany를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보통 세 범위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학생이거나 직장인이거나 둘 다 아니거나.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쵸? 그 둘 다 아닌 거에 되게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 대부분이 여기는 학생이거나 직장인이거나 하니까. 아무튼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있다면 studieren 동사를 쓸 수 있어요. 영어 study랑 비슷하지만 쓰임은 조금 달라요. studieren은 뭐뭇을 전공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ch studiere Germanistik 하면 나는 동문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야 라고 할 때 그냥 Ich bin eine Studentin 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Ich studiere 라고 하기도 해요. 형신, was machst du? 용진님은 무슨 일 하세요? Ich studiere Chemie. 화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만약에 독일어를 전공하지 않고 그냥 어학원이나 혹은 혼자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면 studieren이 아니라 lernen이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Ich studiere Chemie라고 하면 화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거나 뭐 대학원생인 거고 Ich lerne Chemie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화학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Und du? Was machst du? 그래서 넌 뭐 해? Ich studiere nicht mehr. Ich arbeite in Hamburg. 나는 학생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전공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 나는 함부르크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한국어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이 아르바이트가 독일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바이트는 독일어로 일이고 일하다는 아바이텐이에요. 그래서 ich arbeite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이 없고 실직 중이다 그러면은 ich bin arbeitslos라고 하면 돼요. 네.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일자리를 찾고 있어라는 말을 할 때 Ich bin auf der Suche nach einer Stelle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맨날 면접 볼 때 면접 보기 전에 왜 네. 메시지 쓰잖아요. 그럼 맨날 이메일에다가 Ich bin auf der Suche nach einer Stelle 맨날 나는 이렇게 일자리를 찾고 있어. 네 아니면 뭐 Ich bin auf der Suche nach Arbeit 뭐 일을 찾고 있어 이렇게 많이 쓰곤 하죠. 용진님 그거 되게 Ich bin arbeitslos 하는 것보다 고급진 표현이네요. 한 번 더 천천히 반복해 주시겠어요? Ich bin auf der Suche nach einer Arbeit 아니면 Stelle 여기서 이제 성이 다를 때마다 성이 다르면 이제 바꿔줘야 되긴 하는데 보통 Arbeit를 많이 쓰니까 Ich bin auf der Suche nach Arbeit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표현 저는 다시는 쓸 일이 없길 바라지만 외워둬야겠네요. 근데 이 Ich bin auf der Suche nach를 아무거나 많이 써요. 만약에 마트에 갔을 때 네. 뭔가를 찾는다 그러면은 네. 뭐 Ich bin auf der Suche nach einem Brot. 나는 빵을 찾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다 해도 돼요. Ich bin auf der Suche nach 나 이거 뭔가를 찾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그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한 6년 차 되면은 그 표현 써볼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Ich bin auf der Suche 하기보단 그냥 Ich suche 라고 할래요. Ich suche eine Stelle. Gib mir eine Stelle. 근데 제가 알바 면접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알바 때문에 다져진 스킬이랄까? 용진님 다음 에피소드로 우리 언젠가 약간 면접용 독일어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바 면접. 면접용 독일어요? 모르겠어요. 저 그냥 면접 볼 때마다 그냥 자기소개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소개하다 오거든요. 나 뭐하고 나 몇 살이고 여기 뭐 하는지 막 그냥 이거밖에 안 해. 별로 길지도 않아요. 한 2분 안에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어쨌든 네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용진님, 대학 입학하려고 독일에 와서 어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 그게 진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뭔가 어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Sprachschüler? 음, 말 배우는 학생어 이 정도? 이 정도. 왜냐면 그 제가 비자를 또 많이 받아서 봐서 아는데 네. 저 학생 비자를 받기 전에는 뭐였더라? Sprachvisum인가? Sprach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말이라는 말을 뜻하는 명사가 들어가는 네. 비자를 받았었어요. 네. Sprach 어쩌고 Visum. 음, 그래서 왠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Sprachschüler. 음. 말 배우는 학생. 맞아, 이게 이게 대학교에 다녀야 슈투덴트, 슈투덴틴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슈투디어겐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려고 독일을 배운다 이 정도 얘기하겠죠. 레언에는 써야겠네요. 또 이제 초중고 학생분들이시면 학교가 슐레거든요. 남성인 경우에는 Ich bin ein Schüler. 여성인 경우에는 Ich bin eine Schülerin. 이렇게 쓰고 대학생일 때만 Student, Studentin을 쓰고 그 위에는 Schüler 이건 남 초중고 학생이고 대학교를 제외한 학생이고 Schülerin은 여성을 위한 보통은 이제 여성, 남성 나눌 때 IN을 되게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인 할 때도 난 한국인이야 할 때 코리아너 많이 쓰잖아요. 코리아너. 음흠. 한국 근데 이건 남성을 위한 거고 우린 여성이니까 코리아너린 그러니까 IN을 또 붙이면 맞아요. 여성 난 한국인인데 여성 여성 한국에 뭔가 웃기긴 하다. 그죠? 아, 저도 여성 한국인. 독일어에서 그렇게 막 남자, 여자 막 칼같이 나누는 게 그래서 너무 싫어요. 아 너무 좀 불편할 때 있죠. 맞아. 막 그냥 평소에 그냥 보통 지칭할 때 있잖아요. 네. 그냥 의사를 지칭할 때 있잖아요. 그냥 아rzt를 써야 되나, 그러니까 남성 의사를 써야 되나, 아니면 여성 ärztin을 써야 되나. 애매하죠. 그래서 남성 아rzt를 써요, 맨날.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불편하긴 한데 그냥 쓰는 거죠. 그쵸. 네. 뭐 예를 들면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친구들 하면은 맞아요. 프로인트가 친구고, 거기서 여자 사람 친구면 프로인딘이에요. IN이 붙어서. 근데 만약에 여자 사람 친구 두 명을 만나러 가면 프로인딘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자 사람 친구 두 명에 우연히 남자 사람 친구 한 명이 더 왔다. 그러면은 프로인딘넨이 복수. 아니라 프로인데라고 해야 돼요. 복수. 아, 그럴 때 되게 불편하긴 하죠. 맞아. 맞아. 불편해. 하, 그럴 때. 그래서 막 그냥 남자인 친구 만나러 갈 때 막 뭐, 그러니까 독일 사람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Eine Freundin von mir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기네끼리도 그냥 한, meine Freundin, mein 네. Freund 이래놓고 boyfriend?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eine Freundin von mir 막 여성을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뭐 내 Freundin이라고 하거나 어쨌든 남자 친구, 여자 친구를 얘기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아, 너무 복잡해. 성이 있으니까 너무 성별 복잡해 나누는 여기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아, 옛날에는 성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쵸. 한국어 너무 좋아. 아,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막 중성까지 나누려고 그러고. 그 막 아, 소녀 이런 매친 같은 경우엔 또 중성이잖아요. 네, 그건 또 소년 중성이죠. 어쨌든 교환 학생으로 만약에 독일에 오신다면 남성인 경우에는 Ich bin ein Austauschstudent. 나는 교환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여성인 경우에는 Ich bin eine Austauschstudentin 이라고 하면 됩니다. Austauschstudentin. 틴이 되게 중요해요. 여성의 경우에. 맞아요, 맞아요. 여기 슈투덴트 앞에 붙는 아우스타우시가 원래 동사 아우스타우신인데 이게 교환하다 이런 뜻이라서 정말 교환 학생인 거잖아요. 네. 이거 단어도 너무 길고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와, Austauschstudent. 근데 너무 길어. 말하다가 입에 자꾸 꼬여.
Ich war eine 맞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 여기 독일에 함부르크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전에 교환학생이었어."라고 하는데 "Ich war eine Austauschstudentin." 하면은 이게 막 꼬여 가지고 하다가 그냥 "Ich war einfach Erasmus." 이런다니까요. 아 맞아요. 에라스무스로 더 많이 오니까 왜 맞아요. 네. 이게 에라스무스가 원래는 장학금 이름인데 유럽권 애들은 교환학생이라고 안 하고 에라스무스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음. 에라스무스가 그냥 에라스무스 장학금을 받는 유럽 지역 학생들인 거예요. 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아우스타우시 슈투덴틴 너무 길어서 맨날 자기소개할 때 "아 ich bin Erasmus." 이러면은 "어 너 유럽에서 왔어?" 이러고 사람도 있거든요. 아 유럽에서 "너 왔어. 유럽에서 왔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 아우스타우시 슈투덴틴 너무 길고 어려워서 그냥 "나 에라스무스라고 말하고 있어." 이러고 다녔어요. 음. 아무튼 드디어 자기소개편의 막바지에 도달했어요, 용진님. 이제 자기소개도 다 했으니까 헤어질 때 쓸 표현을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정석은 다시 만날 때까지 라는 뜻의 Auf Wiedersehen 이에요. Auf를 빼고 Wiedersehen만 말해도 되고요. Wieder가 다시, Sehen이 보다. 그래서 Wiedersehen인 거예요. 만약에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한 상황이면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sehen 대신 듣다라는 동사인 hören을 써서 auf Wiederhören 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또 auf Wiederhören 하면 좀 올드하게 그러니까 독일어로 altmodisch하게 들린대요. 그래서 전화 통화 마무리할 땐 그냥 danke tschüss 하면 돼요. 헤어지는 인사로 많이 쓰는 게 독일어로 tschüss랑 이탈리아어 ciao잖아요. auf Wiedersehen보다 더 많이 쓰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는 아이스 배울 때 교수님한테 Auf Wiedersehen 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안 썼어요. 너무 길기도 하고 그냥 친구들한테는 바로 Tschüss 하거나 동료들한테는 그냥 "내일 보자."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저 옛날에 그 왜 요즘 온라인 그 수업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학생들 나갈 때 "tschüss, ciao." 하고 나가더라고요. 야. ciao. 아, 맞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좀 인사를 되게 웃기고 독특하게 하거든요. 거기 오스트리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정확히는 오스트리아인지 비엔나에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Tschüss Papa라고 해요. 빠빠요? 네. 아 진짜 말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빠 그때 너무 심심해서 어학원 수업을 들었었는데 선생님이 맨날 억지로 끝나고 갈 때 "추스하지 말고 빠빠라고 하면서 가라면서 되게 강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와 빠빠 신기하다. 되게 발음 웃기지 않아요? 뭐 바이바이를 뭐 웃기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뭔가 바이바이 때문에 빠빠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그래서 뭐 근데 말이 좀 신기하다. 웃기잖아요. 근데 그 제가 호스텔에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호스텔에서 일할 때 그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진짜로 인사하고 갈 때 "치으스 빠빠." 이러고 가요. 그거 들을 때마다 약간 깜짝 놀라면서 막 저 혼자 치어스 놀라고 빠빠. "빠빠." 신기하다. 그쵸. 신기하죠. 네. 아 그 위에 또 헤어질 때 인사 말로 많이 쓰는 거는 내일 보자는 말 많이 하잖아요. 왜 bis 써 가지고 bis가 까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bis 하고 뭐랑 이제 같이 믹스해 가지고 왜 예를 들면 "내일 보자."는 bis morgen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왜 또 다른 예로는 뭐 "월요일 날 보자." 하면은 bis Montag 하면 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보자." 하면은 bis nächste Woche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잠시 후에 보거나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데 뭐 "곧 볼 것 같다." 하면 많이 있죠. Bis gleich, bis nachher, bis dann, bis später, bis dahin 등을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곧 다시 보자는 뜻이거든요. 한 번 더 해 볼까요? 너무 빨랐나? 네. 한 번 더 반복해 주세요. 네. Bis gleich, bis nachher, bis dann, bis später, bis dahin.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상황에 맞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냥 편한 거 골라 쓰시면 돼요. 저 그냥 근데 비슷한
그 얘기는 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bis gleich는 진짜 즉시잖아요. 아 gleich 맞아요. 즉시. 맞아요, 맞아요. bis gleich는 진짜 곧 볼 사람, 진짜 시간적으로 한 1 시간 뭐 이내에 진짜 곧 볼 사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점심때 동료가 "잠깐 나갔다 온다." 그럴 때 꼭 bis gleich 이래요. 다시 올 거니까 "좀 이따가 보자." 진짜. 그건 bis gleich는 그때 써야 되고 맞아요. 뭐 bis nachher나 bis später는 진짜 맞아요. 그 bis gleich 다 얘는 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쓰다." "나중에 보자." 언젠간.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팟캐스트로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까 bis Montag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Wir danken Ihnen für Ihre Aufmerksamkeit und bis dahin. Bis dahin, bis Montag. Tschüss. Tschüss, ciao.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지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사연이나 요청 사항을 보내주세요. 독일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독일 와서 겪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일화나 하소연, 고민 상담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형과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